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밀로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비밀에 집중하게 되고, 독일 환경부 고위직이 한국을 직접 조사하고 일본과 독일의 비교까지 하며 한국으로 가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며, 결국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환경부서 실무팀장직을 맡고 있는 요하네스 바우어입니다. 저는 한국이 특별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저는 독일 환경부 고위 관리로 일하면서 항상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환경 정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믿어왔어요. 우리는 엄격한 재활용 프로그램과 첨단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오랜 역사 속에서 친환경 정책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일 뿐이었죠. 기술과 대중문화로 유명할지는 몰라도 환경 보호와 관련해선 크게 주목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프랑스에서 열린 글로벌 환경 보호 세미나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세미나는 파리의 웅장한 회의장에서 열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환경 전문가들은 각자의 나라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유럽 국가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노력을 소개하고, 미국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저명한 프랑스 교수님의 발표였어요. 여러분,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연단에 섰어요. 오늘 저는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국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독일도 스웨덴도 일본도 아닙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한국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한국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계속 발표를 이어갔어요. 화면에는 차트와 통계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5%를 재활용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용한 자원으로 변환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이오가스? 그건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연구하고 있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한국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더욱 집중했어요. 다음 화면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리된 수거함, 첨단 처리 시설, 그리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는 작은 기계들까지 보였어요. 놀라운 점은 각 가정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즉,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가정별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추적하고 사람들이 음식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엄격한 정책과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더해지면서 한국은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의심, 호기심,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움까지 들었죠. 저는 환경정책 전문가로서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한다고 자부해왔는데 한국의 성과를 이렇게까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유럽이 정답이라고만 생각하며 너무 자만했던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 대표단에 속한 한 참가자였어요. 교수님, 그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도 우수한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역시 훌륭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죠. 음식물 쓰레기의 거의 모든 부분을 유용한 자원으로 변환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이오가스, 동물 사료, 비료 등으로 활용하면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어요.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일본 대표조차도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었죠. 모두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걸까? 우리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우리를 앞질러 버린 걸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음식물 쓰레기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발표가 끝날 때쯤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놀라울 정도로 존경심이 생겼어요. 한국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세미나장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보고 오자고요. 한국을 방문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세미나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 분야에서 선두라고? 도무지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늘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환경 정책의 선구자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시아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수님의 주장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보고서나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진 의심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나오길 기대했어요. 어쩌면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수치가 과장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2013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더라고요. 각 가정에서는 RFID 칩이 장착된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해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했어요. 그 데이터가 기록되고 버린 양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방식이었죠. 사람들이 음식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독일처럼 정액제로 쓰레기 수거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버린 양만큼 책임을 지게 한 거죠. 자료를 더 찾아볼수록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문화적으로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정부는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교육해왔어요.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부터 음식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게 했고, 음식점들은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지정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서 엄격하게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국제기관들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세계경제포럼, UN, 심지어 유럽연합까지 한국의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95%를 넘었고, 반면 독일의 수치는 그보다 훨씬 낮았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걸까? 독일이 뒤처지고 있는 걸까? 아니야,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야.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란 없으니까. 결점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건 아니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어요. 매립지가 부족해서 도시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결국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 조치를 실행하고, 이후 엄격한 규제, 첨단 기술,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이 맞물리면서 불과 20년 만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도시별 사례도 살펴봤어요. 서울,
부산, 인천 모두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시민들은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고,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보호 성공 사례가 아닌 사회 전체가 변화한 거였죠.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글이나 보고서만 읽는 걸로는 부족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한국 대표단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들이라면 제가 쌓아둔 질문들에 답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다음 날, 세미나장이 여기저기서 오가는 대화로 활기찼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어요. 정말 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효율적일 수 있을까? 직접 그 시스템에 관여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한국 대표단을 이끄는 정현호 박사님을 소개받았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악수를 나누자 박사님은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요. 독일도 강력한 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박사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돼요. 특히 그 변화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때 더 그렇죠. 우리는 컨퍼런스홀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박사님은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이후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주셨어요. 그런 역사를 겪으며 우리는 자원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음식물 낭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역사적 배경만으로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저는 궁금해서 되물었어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건 뭐였나요? 박사님이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엄격한 정책, 첨단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정부가 단순히 규칙을 강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중요한지를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 배우게 했고, 기업과 가정에는 시스템을 따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결국 자원을 아끼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이라는 걸 모두가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독일에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많긴 하지만 한국처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진 않은 것 같았어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간단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식당이나 마트는 처리 비용을 덜 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기부하거나 낭비를 줄일 방법을 찾으면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버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많이 버릴수록 비용이 커지죠. RFID 기반 시스템 덕분에 이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됩니다.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낭비를 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잘 받아들였나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불만이 많았어요. 누구나 추가 요금을 내는 걸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점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돈을 절약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확실히 일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생기면 행동을 바꾸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기술도 큰 역할을 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RFID 음식물 쓰레기통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여기에 더해 첨단 퇴비화 시설과 바이오가스 전환 시설도 갖추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꿔서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 된 거군요.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정책이나 기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었어요. 문화, 교육,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헤어지기 전 박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독일도 이미 강력한 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손을 내밀며 웃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할 게 많아졌네요. 자리를 떠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회의가 아니었어요. 쓰레기, 효율성,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이 환경 분야에서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환경 분야에서 한국을 선도적인 나라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서 세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세미나에서 발표를 더 듣고 직접 데이터를 검토해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95%를 넘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독일의 방식과 비교하게 됐고 우리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은 환경 정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앞서왔죠.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보니 확실한 차이가 보였어요. 우리는 정책적으로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국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까? 단순히 쓰레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발생 자체를 줄이는 시스템이 있었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런 생각을 정리하던 중 세미나장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일본 대표로 온 이시카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인상적인 건 사실이지만 일본도 오랫동안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우리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죠. 몇몇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정연호 박사님을 쳐다봤어요. 박사님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박사님이 답하기도 전에 세미나를 주최한 르블랑 교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본의 시스템이 뛰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에너지로 바꾸고 있죠. 이건 단순한 폐기물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혁신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걸 뛰어넘어 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쯤에서 저도 직접 데이터를 더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시간 동안 여러 보고서를 비교하면서 독일, 일본, 한국의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더 놀라웠어요. 독일은 폐기물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었어요. 일본은 엄격한 폐기물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당 부분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애초에 비효율이 생길 틈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RFID 음식물 쓰레기통을 통해 각 가정이 버리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했어요. 정부가 기술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성공한 거죠. 문득 이런 시스템을 독일에서 도입하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걸 받아들일까? 공정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라고 반발할까?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하루 동안 얻은 정보를 정리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한국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서 배울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닌 사고방식의 차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속 가능성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정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정 박사님과 한국 대표단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환경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원 절약과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배우는 거죠. 이 문화적인 변화가 몇십 년 동안 쌓이면서 결국 국가 전체의 인식을 바꾸게 된 거예요. 반면 독일은 환경 정책이 강력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켜야 하는 규칙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민들이 규칙을 따르긴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세미나에 갈 준비를 하면서 묘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독일의 환경 정책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예상치 못한 걸 배우고 있었어요. 최고의 해결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환경 정책에서 그다지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면서도 실용적이고 무엇보다 혁신적이었어요. 컨퍼런스 홀이 있는 건물로 걸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제 역할은 단순히 독일의 기존 정책을 옹호하는 게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을 찾고 우리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쩌면 이제 독일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미나가 끝날 무렵 저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오기 전까지는 독일이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일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한국의 방식을 직접 보고 나니 아직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회의장에 앉아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방 안은 조용한 대화 소리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짐을 챙기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노트를 내려다보니 빼곡한 메모와 스케치,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어요. 이걸 반드시 독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트를 덮으려던 순간 정 박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걸 배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앞서가고 계시네요. 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경 보호는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죠. 한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해온 노력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말 많은 걸 다뤘어요. RFID를 활용한 폐기물 추적 시스템부터 엄격한 재활용 규칙, 그리고 시민 참여를 높이는 공공 캠페인까지.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정 박사님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걸 꼭 독일에 전하고 싶어요. RFID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있겠죠. 정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멋진 일이네요. 독일은 이미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나라 간의 협력이 있으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웃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벌써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독일로 가져가서 부서 사람들에게 발표한다고 하면 과연 다들 관심을 가져줄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단순한 기념품이나 사진을 가져가는 게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목표를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이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습관과 태도, 그리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의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높은 빌딩들, 구불구불한 도로들, 그리고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여행한 곳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킨 곳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변화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새로운 목표의식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료들 앞에 서서 발표를 준비하는 순간 익숙한 불안감이 다시 스며들었어요. 다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까? 한국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단순히 외국의 방식 중 하나로 치부해버리지는 않을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엄격하지만 효과적인 정책, RFID 기반의 폐기물 추적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식이 성공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거나 팔짱을 끼고 있거나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했어요. 데이터와 사진,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이 어떻게 몇 년 만에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였는지 강조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들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동료들은 의자에 몸을 기울였고 누군가는 노트를 꺼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어요. RFID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그걸 도입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폐기물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료들은 단순히 질문하는 걸 넘어서 이 시스템을 독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냥 흥미로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어요. 물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졌어요. 몇몇 동료들은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한국의 방식을 도입해보자고 제안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한국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제 개인적인 생활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쓰레기를 버릴 때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했고, 재활용도 더 철저히 하게 됐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한국에서 배운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가끔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저도 모르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거의 전부를 퇴비로 만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흥미롭게 듣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어깨를 숙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변화는 결국 이렇게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 박사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독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변화는 더디지만 확실히 움직이고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그냥 방문자였어요.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는 학생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저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독일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였어요. 몇 달 뒤,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안내자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풍경과 소리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세미나 참석이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된 거예요. 물론 큰 변화를 이루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공항을 걸으며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느끼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독일의 환경부 팀장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대단하단 것과 적극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이시니 크게 자부심이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느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